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이 국가 100년 대계다 진부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오늘 교육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 총장님 모시고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찾아갈 곳 대한민국 국제화의 천병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제9대 총장으로 연임되신 박철 외국어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외국어대학 그리고 한국교육의 현주소 한번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총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요즘 뭐 입학 시즌이죠? 네.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이제 막 첫 등교해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실 텐데.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에 총장님 연임 총장으로 아마 외대사상 처음이라고 네. 제가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총장님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이렇게 총장실에 가득한 걸 좀 보십시오. 그리고 책이 다른 대학교 총장님들 이제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책이 많은 방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치운다 그러길래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많은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연임 총장이 되셨으니까는 네. 또 여러 가지 책임감도 또 더 무거워지실 거고 그럴 텐데 소감을 좀 한마디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시작하죠.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네. 기회를 주셔서. 지난 2월 23일 날 네. 다시 이제 연임을 하면서 취임식을 갖고 3월 2일 날 우리 대학이 개학을 하고 신입생을 맡고 또 새로운 제2기의 임무를 네. 이제 막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4년 동안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또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우리 외고대학의 그러한 그 역할과 위상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고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4년 동안의 경험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은 그러한 네트워크와 네. 또 경험 속에서 좀 더 탄탄하게 네. 우리 외국어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외국어대학으로서의 이 역할 또 글로벌 인재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음미하면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자, 총장님 본인이 말씀하시기엔 다소 좀 쑥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4년 8대 네. 총장, 네, 이번이 8대, 9대시죠? 이번 9대. 8대 네. 총장을 하시면서 학교를 변모시킨 거를 좀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뭐 쑥스러우시겠지만 네, 그래도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우선 우리 학사 제도로서는요. 네. 우리 2006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외국어대학다운 외국어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3가지의 새로운 학사 제도를 실시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잘 정착하고 네.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은 7+1 해서 대학 8학기 4년 동안에 한 학기는 우리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 대학 또 자기가 언어를 전공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오는 그런 제도를 정착화시켰고요. 거의 1년에 한 1000여 명 가까운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70년, 80년 대와는 틀리게 우리 21세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외국어 하나만 잘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큰 자랑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전공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어학 전공 하나와 비어학 전공 하나를 하나 더 해서 2개의 전공을 하여서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물론 또 하나의 외국어를 해서 2개의 외국어를 공부해서 인증을 보고 졸업할 수 있는 이런 3개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1 이중 전공 제도, 그 다음에 2개 외국어 인증 제도 이렇게 했는데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역시 이제 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지녀야 된다 하는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졌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학사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학교 유상이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1년에 3번까지 해외 국제학회에 나가서 이 논문 발표를 할 경우에는 그 항공료와 체제비까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논문을 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그 제공하고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저희 대학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국내 200개 대학 중에서 1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적으로 이제 교육 환경 시설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 캠퍼스는 많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제2 용인 캠퍼스에는 용인시와 영어마을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도 지난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3 캠퍼스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제3 캠퍼스를 확정 짓고 이제 2010년 금년부터 저희들이 본격화할 그런 준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4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 외대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러게요. 뭐 아주 많은 사업을 일으키셨는데 네. 이따 송도 캠퍼스 얘기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GTV가 아무래도 이 경제 TV라서 네. 늘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대학 총장님들이 아무래도 CEO 총장이라는 말이 대세적으로 이제 그런 말들 네, 많이 그렇죠. 쓰죠. 그래서 네. 돈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조금 네.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그 우리 박 총장님 총장 CEO 총장으로서 어떻게 좀 네. 학교 발전 기금을 좀 많이 모으셨습니다. 예, 가장 그게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모든 이러한 계획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해서 네.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데 그 치중을 했고요. 그렇죠. 우리 외고대학으로서는 전례 없이 지난 4년 동안 약 한 920억 네. 정도의 발전기금을 그러죠. 모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 동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네. 한 2천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다행히 이 취임과 더불어서 이 신학기에 들면서 동무님들 또 아주 그 뜻있는 얼마 전에 그 조명덕 그 할머니가 또 한 25억에 상당하는 이 부동산을 그러시군요. 저 네, 네. 총장 취임 날 들었습니다. 그 선언을 하고 기부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이고요. 아유, 용기가 그럼요. 납니다.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기부 문화가 상당히 이제 그 점점 확산되어서 기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영혼이 남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저희들이 그럼요. 개인적으로도 얘기하면서 그런 사회 운동에도 좀 저희들이 앞장설까 합니다. 아까 그 7+1, 7+1 네.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학생들 그렇습니다. 바로 해외로 그렇습니다. 보내려면. 해외 보내려면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요. 그 돈이 네. 다 그런 데서 나오는 돈이. 그렇죠. 특히 7+1은 지금 이제 1,000여 명 가까이 내보내는데 재원이 더 마련되면은 1,500명, 2,000명 뭐 그 이상 내보냈죠. 그러게요. 그런데 한 학생당 내보낼 때마다 저희들이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 이상을 지금 학생들이 주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더 하고 싶어도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여 명은 이 국내 대학 중에서는 해외로 9번도 나가는 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제1의 글로벌 대학이 우리 한국외고대학이죠. 저희 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외대를 갔을 텐데 그때 저희 때 그게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총장님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임기 시작하시니까는 첫 번째하고는 다른 목표가 좀 계시겠죠. 네. 아까 첫 번째 8대 총장 시대 네. 이러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그래도 이런 점을 8대 때 못한 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네. 좀 목표점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뭐 지난 4년 동안은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용인 영어마을 네. 또 송도 글로벌 캠퍼스 확정 또 서울의 그 지하 캠퍼스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2, 3년씩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곳에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4년은 그것을 가시화해서 이제 건설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오픈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저희 외고대학이 이 인천 송도 제3 글로벌 캠퍼스까지 완성이 되면은 세계 대학으로서도 손색이 없고 무엇보다도 그 외국어 대학은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일반 대학과 좀 차별화하겠다 앞으로. 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시 이 외국어 대학은 지금 45개의 외국어를 교육하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대학이고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많은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외국어 위에 저희들이 경제, 경영, 법, 또 심지어는 자연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외국어 하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학문을 같이 융합하는 이런 교육을 해서 그런 글로벌 품격을 지닌 우리 외대생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교육에 좀 주력을 더 철저히 해서 7, 80년대 대한민국 수출 여군에 앞장을 섰던 외고대 학생들이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그것은 물론이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이런 인재를 배출하는데 역시 우리 외국어 대학이 가장 적격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총장님, 그 네. 지난 2007년도에 우리가 그 네. 외대 비전 2016이라고 하는 2016. 거죠. 네. 2016이라고 네, 네. 하나요? 그런 거 발표가 됐어요. 네. 그게 아마 학교의 장기 네. 발전 마스터 플랜 같은 네. 거겠죠. 네.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외대 비전 2016은 이제 제가 2006년에 취임하면서 네. 외대의 이 10년 향후의 발전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나 어떤 기업이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2016을 마련했고요. 지난주 우리 그 전체 회의에서 2016이 얼마만큼 성취됐냐 하는 거 한 평가를 했는데 한 87% 정도 아이고, 성취됐다. 그래서 훌륭하네요. 87점이죠. 그래서 한 B 플러스 된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7%요? 네. 그럼 뭐 얘기 줘도 되겠네요. B 플러스인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외대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이 워낙 바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미 달성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외대 비전위원회를 이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 하면은 아무래도 외국어 교육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이 외대 뭐 네. 저는 정체성이겠죠. 네. 하나큰 정체성인데 최근 십수년 뭐 하여튼 종합 대학들이 비스무리한 네, 또 그런 네. 그 외국어 네. 전문 뭐 네. 대학원도 만들고 네. 뭐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네. 반면 또 외대는 종합대학화 네. 되면서 네. 이제 뭐 인문학도 그렇죠. 뭐 자연과학도 그러면서 그런 자연과학까지 저희들이 정체성이 하고 있죠. 조금 모호해진 측면도 네. 없지 않아 있다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시키는 건지요. 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체성의 실종이 잠깐 있었죠. 왜냐하면은 80년도에 저희들이 종합대학이 되면서 그 이제 여러 타 학부를 만들고 단과대학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면은요 외국어 하나만으로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학문도 융합의 시대고 이렇게 이 같이 퓨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와 예를 들어 자연과학, 환경, 뭐 컴퓨터, IT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합쳐야 능력이 있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으로서의 그 외국어 교육의 기본 틀은 저희들이 쭉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금 45개의 외국어를 지금 저희들이 그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저희들이 한 60개 언어까지 저희들이 확충을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한 두 번째 가는 이런 아주 굉장히 그래요. 규모가 큰 이런 외국어 대학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한국의 그 국력이 세계에 다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국가가 된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신생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도 많고 매우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언어를 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국가의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외국어 대학은 세계에서 유일한 이 사립 외국어 대학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이 인근에 있는 동경 외국어 대학, 북경 외국어 대학, 모스크바 관계학 대학 다 국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립 외국어 대학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외국어 대학이 국립 외국어 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들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 등록금 갖고 싸우면서 이 만들기는 참 한계가 있고 매우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국가가 세계화되고 이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에 좀 특별한 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45개 언어에서 60개, 70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5대양 6대주에 우리 한국의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총장님 그러면 신설 계획에 있는 학교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발틱에 있는 그런 신생 국가들, 우리 국가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밀한 특히 자원의 어떤 겸해서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그리고 겸해서 특별히 중요한 국가들이죠.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크라이나는 역시 구소련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큰 자원의 대국이고 굉장히 큰 아주 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 학과를 만들었고 또 그 밑 옆에 인근에 있는 석유의 아주 부국인 작은 나라지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제르바이잔 학과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자, 대학도 이제 자꾸 경영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기업이 구조 조정하듯이 대학도 혹시 총장님 이렇게 학과 구조 조정 같은 것들 60개로 이제 늘어나는 만큼 사실 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줄일 부분은 통폐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 한데 그것이 이제 그런 구조조정이 느리는 구조조정이 있고요. 또 어떤 학문과 특성에 따라서는 줄이기보다는 늘어나는 또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줄이는 것만 구조조정이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 대학은 작년에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은 외국어 대학이 그냥 한 과에서 55년 단과대학 동안 단과대학으로 오히려 좀 커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도 세계 경제 대국인데 중국 문학, 어학만 해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대학을 만들어서 그 안에 중국 지역학과를 만들고 중국 또 문학과도 있고 중국 어학과도 있고 통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용학문과 또 전통적인 이 인문학 우리가 이 학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전통적인 학생도 만들지만 실용적인 학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학을 만들어서 타 대학과 외국어 대학의 중국 연구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삼성이 지역 전문가라는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말을 배우는 것도 일차적으로 프라이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탐구 같은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라서 그냥 말 배우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문화를 총체적으로 배우는 게 그 단과가 삼성의 지역 전문가의 기본적인 양성을 저희 대학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에. 그래서 그 해외 지역에 내보내기 전에 저희 대학 연수원에 와서 6개월씩 아니면 장기는 1년씩 그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문화와 정치 역사를 배운 다음에 이제 현지로 나가죠. 그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 외대를 아까 우리가 외대 전체 소위 그 차별성, 정체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그 범위를 좁히면 외대하면은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동시통역 대학원, 통번역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죠. 통번역 대학원이죠. 그렇죠? 지금은요. 근데 이게 또 이것도 다른 데서 지금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통번역 대학원에 국한돼서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차별화를 어떤 방법을 그렇죠. 그 작년에 저희들이 통번역 대학원 개원 40주년 행사를 벌써 40년 됐어요. 가졌습니다. 벌써 40년 됐군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 통번역 대학원 졸업생들이 지금 사회 각지에 나가 있고 외교관도 되었고 또 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자리도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통번역 회사를 만들어서 국제회의에 통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이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에 참 보이지 않는 이 큰 역할을 한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년에 들어서 몇 개의 대학에 이 통번역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우리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외고 대학이 지금까지는 그 처음으로 대학원을 만들어서 커왔지만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김으로써 우리 외고 대학의 통번역 대학원과 이제 경쟁할 수 있음에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자극이 되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좀 남들이 쫓아오면 한 발 또 더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앞으로 4년 동안은 통번역 대학원을 더 특화시켜서 그야말로 이제 국내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높은 이런 그 통번역 대학원이 되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우리 통번역 대학원의 센터를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 나가서 실무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이 학문과 실전을 하기 위해서 송도 캠퍼스를 우리 통번역 대학원이 가장 많이 활용할 그런 캠퍼스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통번역 대학원 출신들 참 영어를 기가 막히게 동시 통역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미국에 꽤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영어가 네. 자신이 없고, 네. 그 뭐 속된 말로 그냥 개기는데, 네. 참 그렇게 뭐 한 2, 3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뭐 거의 뭐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은, 네. 야, 이게 언어 습득에도 무슨 노하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네. 대단히 좀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외국어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각기 자기 적성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어 대학은 이 학부나 대학원에 들어올 때 요즘 입학사정관제 뭐 이런 거 하지만 정말 수학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외국어 하는데 정말 그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계속 그 이 훈련을 시켜서 또 공부를 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이 세계 어디 나가도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적 재능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영어에서 절망을 해가지고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저도 통번역 대학원을 좀 어떻게 한번 갈까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송도 캠퍼스 네. 총장님 말씀해 주셨죠. 그 송도 캠퍼스 특별히 더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저 네. 경기 자유구역이죠. 네. 도대체 네. 저기를 어떻게 네. 아까 뭐 여러 번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송도 캠퍼스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다시 한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엊그제도 거길 좀 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뭐 외국 대학도 유치한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 외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인천 그 송도 자유구역에서 역시 국제단지이기 때문에 통역 번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컨벤션 센터가 있고 국제회의가 열리고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통역과 번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고 대학을 들어오도록 해서 저희들이 가는데 우리 좀 시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좀 외고 대학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좀 지원을 해주고 좀 하면은 저희들이 입주와 완공이 좀 빨라질 텐데 그냥 여타의 대학과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땅도 사이죠. 그다음에 건설도 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립대학으로서 정부나 시나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요즘 등록금 갖고 그런 방대한 계획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배려를 해준다면은 좀 더 완공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그 빨리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좀 하여튼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송도 글로벌 캠퍼스는 어느 다른 대학보다도 우리 외국어 대학에는 인천공항이 가깝고 또 저희 대학에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그런 그 외국인 학자들과 또 총장님들, 학생들 오기 때문에 절실히 그 공항과 가까운 곳에 캠퍼스가 필요하죠. 경제자유구역, 뭐 국제회의 컨퍼런스 같은 거 많이 열리는 데서의 소위 외대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 네. 부각될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그럼 뭐 네. 정부나 인천시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뭐 될수 좀 있을 겁니다. 절실히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네. 우리 외고 대학이 송도 캠퍼스를 좀 더 빨리 빠른 시간에 열 수 있겠죠. 그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그냥 좀 막연한 질문인지도 모르지만 글로벌화 관련해서 우리가 외대가 가지는 경쟁력을 좀 그래도 한번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다른 외국 대학들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지금 외대는 한 75개국의 그러시군요. 한 350여 대학 기관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75개국과 교류하고 있는 건 우리 외고대학밖에 없습니다. 타 대학은 국가 수에서 절대적으로 떨어지죠. 역시 이제 외고대학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글로벌 대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보면 국가마다 외국어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대학에서 외교관과 상사원을 배출시키고 가장 기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인데 우리나라만이 지금 외교관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외국어를 중시하지 않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요즘 뭐 외교 아카데미를 만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죠. 솔직히 제가 네. 제가 이게 해외에서 이제 기자로서 나가서 봤을 적에 해외 네. 주재 우리 외교관들이 네. 생각만큼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우리가 있어요. 외교관 시험에서 외무고시를 뽑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외국어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유럽의 국가들은 외교관이 되려면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고 현지어를 해야 되고 그 외국어를 반드시 보는데 중요시하는데 우리 이 외교관 시험에는 외국어가 아주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최하로 지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외교관의 가장 기본은 언어의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을 잘 알고 뭐 이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고 국제회의에 가서 앉아 있는데 100%를 다 이해하는 거하고 90%하고 80% 했을 때 엄청난 차이죠. 1%만 놓쳐도 그럼요. 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아직도 잘 못 느끼고 있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수능 시험에 있어서도 과목을 줄이는데 지금 외국어를 없앤다 합니다. 제2외국어를.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 참 모순적이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외국어를 더 다양하게 가르쳐야지 영어 하나만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제2외국어 교육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시켜야 될 대한민국이 수능 시험에서 제2외국어를 빼겠다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걸 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소 조금 엉뚱한 질문일지 몰라도 네. 저는 대학의 소위 아웃바운드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 왜 한글을 인도네시아의 어떤 네, 섬에서 네. 한글을 찌아찌아. 그렇죠? 네, 네. 그 한글을 공식 네. 표기어로 채택한 것처럼 외대가 그런 분야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한글을 좀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네. 그런 뭐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네. 아니면은 자체로 무슨 분교를 세우든지 네, 네. 그런 쪽도 외대의 어떤 펑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외국어 대학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우리 물론 모국어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범대학 안에 한국어 교육과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과가 과거에는 참 소위 말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무슨 한국어 교육과냐 국문까지 했는데 다르죠 사실은. 네, 우리 외국어 대학으로서는 일찍이 눈을 뜨고 그렇죠. 오늘날 지금 우리 한류가 불고 이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 유럽에도 독일도 많은데 앞으로는 외국어 대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해외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나 또 코이카나 아니면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조를 간다 그러면은 좀 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고 좀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외대가 글로벌화의 천정 역할을 해온 것도 뭐 너무 잘하셨지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좀
그 우리 문화의 전이, 네. 우리 언어의 전이를 통한 문화 수출 같은 거에도 그런 것이 매우 기초가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가와 국가의 이 접근이 무슨 이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문화적인 공감대,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랍과 뭐 요즘 UAE나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교류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우리 한국외고대학이 아랍어과를 4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그 공부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 자기 자국어를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60개, 70개까지 학과를 좀 만드는데 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자, 오늘 뭐 사실은 총장님 모시고 외대 얘기만으로 국한할 의사가 제가 없습니다. 그 한국 교육, 왜 총장님 큰 교육계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어요. 우선 그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소위 대학의 자유로화 문제가 늘 논란의 대상이죠. 대학 자유로화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진정한 자유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그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최근에 뭐 산불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망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을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철저히 묻는 대한민국도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세계의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학도 미국의 대학과 아이비리그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등록금을 묶어놓는 것만이 이것이 그 최선의 방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교육 또 좋은 교수의 확보,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율화가 더 확산되고 자율화와 책임이 같이 간다. 그 자율화 문제 중에서도 조금 예민하지만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견해를 그래도 총장님 조금 좀 말씀해 주시던데. 뭐 저는 그건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미국은 돈 많은 자녀들이 돈만 내면은 기부금 입학한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자기 대학을 나온 동문들 자녀 자기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많은 컨트리뷰션을 한 가계에 대한 좀 배려 이런 게 전통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뭐 기부금을 내고 내일 그 자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그 대학에 기부를 한 어떤 그 자녀가 뭐 손자, 손녀, 뭐 증손자가 있었을 때 그런 입학 사정관제나 이런 걸 통해서 배려하고 성적과 이런 걸 봐서 하는 것이죠. 돈과 이렇게 맞바꾸는 이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금 입학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사회에서 일부 대학들이 기부금 입학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데 그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그 기부금 입학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어쨌든 그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대학 재정 문제하고 관련이 결국은 되는 거죠. 좀 사학들이 뭐 사립대학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데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이 연간 45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은 65만 명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년 뒤면 20만 명이 그냥 이게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재정난이 훨씬 심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그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에 대해서 정부 아까 말씀하신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참 이거 그 해결이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고충이 뭐 당연히 총장으로서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요즘 그래서 저희들 모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또 이 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고 해서 요즘 그 사립대학 진흥 육성법, 사학 지원 육성법을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해오고 준비해왔고 꼭 좀 입법화해서 이 사립대학을 정부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는 지금 한 200여 개의 그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80%의 대학이 사립대학입니다. 우리는 20%가 국공립이고요. 이 지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의 구조인데, 그러면 80%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 등록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발전기금 하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80%의 이 사립대학에 대해서 언제까지 학생들과 이렇게 다투면서 등록금 문제를 할 것이냐. 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인데, 정부에서 사립대학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참 좀 어렵습니다. 아까 자유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등록금을 자유라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최근에 상한제까지 해서 또 못 올리게 하고 사면 초과거든요. 그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좀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 사립대학을 다 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발전하고 있고 또 이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립대학 지원 육성법의 취지인데, 지금 이제 그 국회가 지금 빠른 시일에 좀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저희 총장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 여러 문제를 다룰래니까 급한데 그 총리는 우리 인문학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럼요. 인문학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공학, 뭐 경영학 이런 실용적 학문도 당연히 이것도 뭐 그에 못지않게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늘 이 균형의 문제가 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일부 사립에서는 또 일부 사립대학은 재단이 재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실용적 학문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문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실용적, 프랙티컬한 학문과의 그런 어떤 균형의 뭐 이상적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던데요.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이제 다시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의 CEO도 인문학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그런 것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전으로부터 인간력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형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문학적인 지혜,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너무 물질로만 치우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너무 인간적인 것만 하고 아무런 물질적인 거에 없다 그래도 그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제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국어 대학이 만들어 나갈 그런 글로벌 인재는 능력이 있는, 물론 자기 분야에서 능력이 있지만 너무 재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선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 품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교육이 우리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세계 무대에 나가서 일하는데 능력은 탁월한데 인간력이 부족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타인의 배려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외고 대학이 배출할 사람은 외고도 잘하고 능력이 있지만 인간력이 뛰어난 우리 인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인문학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자들 이제는 뭐 다 이제 기자들이 사실 후배들이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보면은 참 그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올라갈수록 저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기능적 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실 느끼게 되죠. 그 최근 그 한국은행 자료 어느 발표가 된 게 하나 보니까 유학연수에 17년간 우리가 350억 달러를 썼다 그래요. 이게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4분의 1이나 오는다는. 자, 우리가 유학 보내고 뭐 연수 보내는데 돈 많이 썼다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음적인 요소를 보면은 그 총리는 기러기 아빠라는 게 참 기러기 아빠를 내가 보면은 세상에 이런 기괴한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과연 우리가 정말 이런 음과 양이 다 있는 거죠. 교육적 투자로서 보면은 또 파지티브하지만은 또 이런 사회 여러 가지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이고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균형을 좀 맞춰갈 수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물론 이제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오는 데는 역시 그 교육의 그 기여, 우리 대학의 그런 역할, 이것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의 대학 총장들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크고 참 비결이 뭐냐. 근데 이제 대개 그분들이 짐작으로 교육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이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1년에 무역 흑자로 작년에 뭐 한 50억 불이요. 뭐 50억 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 해외 유학으로 나가 쓴 돈이 뭐 그만큼 더 될 만큼 비슷해서 그 돈이 다 그걸로 들어간다 하지만 뭐 수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 비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좀 그런 자제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열을 억지로 막아서 못하게 해서는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거에 저희들이 자라는 그 시기에서는 논밭 팔아서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서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면은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것을 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뭐 그 억지로 규제하고 막는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자율화하되 그것이 다는 아니다. 부모님들에게 꼭 그렇게 안 해도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사회가 여러 가지 길을 많이 열어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못 가게 한다면은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인재를 내보냅니다.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저희들이 보면은 국가에서 유학생을 뽑아서 아주 전략적으로 내보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중국 경제의 발전의 그 동력이 됐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 나가서 한 1년 교환교수로 나갔을 때가 있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초일류 대학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미국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저런 발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아이고 너무 많이 가서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조금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뭐 이 프로그램을 봐서도 그렇겠지만은 외국어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부모님들을 위한 내년도 입시 가이드를 조금만 한번 그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2011년도 입학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계획해 놓으신 특별한 어떤 그런 점이 있는지. 예, 뭐 저희들은 지금 그 입학 사정관제 10대 입학 사정관 선도대학에 저희들이 작년에 선발이 됐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약 7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 외국어 대학에서는 외국어를 우수하게 좀 공부한 학생들 또 그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선발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우리 이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도 지방에 있는 농어촌 지역 이런 곳의 학생들이라도 그런 외국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선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숫자를 이 내년도 입시 금년 말 입시에서는 조금 더 느릴 생각입니다. 좀 더 느려서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입시 해보니까 너무 우수해서 그 중에서 몇 명만 뽑기가 참 너무 안타까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정관 제도로 뽑는 학생들이 좀 더 늘고요. 그다음에 논술 시험 같은 데서 이제 저희 대학이 유일하게 영어로 논술 지문을 내보내고 해서 뭐 처음에는 조금 그 정부에서 의아하게 했지만 외국어 대학은 그거 되는 것이다. 외국어 대학이 한글로만 논술 잘 쓰면 뭐하냐 영어로 논술을 써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것도 아까 자율화에 뭐 조금 그 걸림돌이 되면서 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영어의 논술에 있어서 좀 쓰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교과부에서 좀 자유를 통제하지 말고 외국어 대학은 외국어 우수하게 하는 사람 우선 들어와서 법을 하든지 경영 경제 하든지 자연과학을 해야지. 뭐 다른 대학과 똑같이 이 시험 보는 것은 오히려 그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에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외국어 하나는 정말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우선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총장님께서 그 돈키호테를 꿈꾸라라는 저서를 쓰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이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대학 그 총장 4년을 하면서 제 전공이 이제 돈키호테고요. 또 돈키호테를 제가 처음으로 그 완역을 했고 2004년도에 했는데 정말 돈키호테라는 고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총장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문학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지혜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교훈에 제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땀이 혈통을 만든다. 아, 이제 이 17세기 귀족 혈통 사회에서는 귀족이 대물림을 했지만 작가 세르반테스가 은연중에 근대 정신을 갖고 왜 귀족이 귀족으로만 이어지느냐,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사회다 하는 것을 먼저 봤죠. 400년 전에.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노력과 땀이 자기의 혈통과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건전하고 아주 도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크고요. 또 하나는 동교태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조금 과대망상이고 잘못 나간 사람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동교태야말로 꿈과 이상을 갖고 불굴의 투지를 갖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동교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교태가 되어라, 동교태를 꿈꿔라라고 이제 책 제목을 썼는데 우리의 그 인식이 잘못됐던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서구문학을 받아들이면서 동교태를 꿈꾸는 거야말로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인간들이 추구할 가장 큰 이상이고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자신 있게 좀 권해봅니다. 그러셨군요. 네. 총장님, 뭐 전체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유수 대학의 총장님으로서 좀 제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대학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과거에는 방학이 되면은 좀 한가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었지만 정말 그 정반대가 되었죠. 우리 대학 교수님들 연구실이 불이 꺼지지 않고 또 방학에도 더 바쁘고 또 국내외로 또 학술대에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이 국가의 발전에 정말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국민들도 우리 대학에 대해서 자녀들을 보내고 하지만 우리 대학을 믿고 또 정부도 특히 우리 사립대학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과 또 배려를 좀 해주어서 한국의 최고가 세계의 최고다. 한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많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대학도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이다. 우리 외고대학이 국내 1등이 세계 외고대학이 1등이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지원과 또 대학도 앞으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나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한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이다 하는 그 컨셉을 잃지 않고 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육이라는 문제는 참 그 한 시간의 인터뷰가 너무나 짧게 느껴질 만큼 많은 그 지적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기대도 크죠. 어쨌든 뭐 대학 총장님이라는 지위는 특정 대학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친 지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총장님 좀 열심히 뛰어주셔서 세대 발전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좀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